그날 밤 한성백화점 VIP 파티장에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잘리고 싶어?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VIP 누군지 알기나 해? 드레스 자락이 문에 살짝 끼었을 뿐인데 그 여자는 경비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일을 이따구로 하고도 월급은 받겠지? 경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한 남자가 파티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경비원은 바로 한성백화점 회장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백화점 회장이 경비원 차림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한성백화점 회장실 오후 7시였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65세의 한도경 회장은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와 어린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장미나 비서실장이 문을 열며 알렸습니다. 아버지,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32살의 한지우가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얼굴이 환해 보이는구나. 도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도경의 손이 커피잔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네, 최설인이라는 분인데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설인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 대한투자증권에서 최연소 투자심사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도 많이 하십니다. 지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격도 정말 좋으세요.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주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도경은 조용히 들으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너무 완벽하네. 네. 아니다. 혼잣말이었다. 그런데 지우야, 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니? 저희 백화점 VIP 고객이세요. 명품관에서 자주 쇼핑을 하시는데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우가 설명하는 동안 도경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0해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매끄러운 것은 오히려 미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우야, 그분과 만난 지는 얼마나 되었니? 3달 정도 됩니다. 3달. 도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걱정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다. 다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법이니까. 하지만 설인 씨는 정말 다릅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성백화점의 불빛들이 도심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한다면 알겠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도경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민아가 차를 다시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미나야, 자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나? 도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너무 완벽한 것도 때로는 의심스럽긴 합니다.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할 정도라니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직접 확인이라고 하시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법이야.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지. 장민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찰하시겠습니까? 도경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우리 백화점 직원으로 들어가 보겠다. 다음 날 새벽 6시 한성백화점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박수철입니다. 오늘부터 경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한도경 회장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리입니다. 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비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경은 자연스럽게 응했습니다. 사실 전날 밤 장민아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특수분장은 하지 않았지만 모자와 경비원 제복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찰 여기 있습니다. 박수철님 맞죠? 네, 맞습니다. 도경이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박수철이라는 가명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옆에서 업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안실부터 가보시죠. 보안실에는 백화점 곳곳을 비추는 CCTV 모니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명품관이나 귀금속 매장은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도경은 모니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백화점이지만 이렇게 경비원 시각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하 물류구역 화면입니다. 새벽에 물건들이 들어오거든요. 물류 쪽도 확인해야 하는군요. 그럼요. 도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전 10시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경은 1층 안내데스크 후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객들의 동선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박수철 씨, 저기 VIP 고객이 오시네요. 발레 서비스 도와주세요. 팀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여성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설인이었습니다. 도경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직접 관찰할 기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차 키를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발렛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최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세요. 2시간 정도 쇼핑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편안히 쇼핑하세요. 그 순간까지는 평범한 VIP 고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발렛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는 방식을 살짝 던지듯이 건넸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경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명품관에서 설인이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가방 다른 색깔도 있나요? 설인이 명품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러 간 사이 도경은 설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돌아오자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 색깔만 있어서. 아, 그래요? 다른 매장에는 없나요? 서린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보다 차가워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점에도 지금은 됐어요. 그럼 안 사겠어요. 서린이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이 직원에게 들렸습니다. 도경은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서린은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로 나온 제품 체험해 보시겠어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서린이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서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서린입니다. 아, 그거는 내일까지 정리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니 화장품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계속 진행할까요? 아, 네. 그런데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속도를 높였지만 서린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더 빨리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화장품 직원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도경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경은 직원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수철 씨, 오늘 첫 출근이시죠? 어떠세요?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VIP 고객들 대부분 친절하신 편인데 가끔 까다로운 분들도 계세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똑같은 VIP라도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그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오래 일해봤지만 사람은 정말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도경은 조용히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도 느끼고 있구나. 오후 2시 서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VIP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서린이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미지근한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져다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새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으시죠? 네, 이제 됐네요. 하지만 서린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4시 서린이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발렛존에서 차를 가져오는 동안 도경은 발렛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고객분은 어떠셨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키 받을 때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요? 던지듯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가져올 때도 빨리요 하시면서 뭔가 저희를 우습게 보시는 느낌? 그렇군요. 도경은 하루 관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장민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흥미롭네. 확실히 지우 앞에서의 모습과는 다르더군. 도경이 하루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아. 재촉하고 명령하고 감사 표현도 잘 안 하고
그 정도면 단정하기엔 이른 것 아닙니까? 맞아. 하루만 봐서는 성급하지. 며칠 더 관찰해 봐야겠어. 도경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은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보자.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황을 봐야 해. 밤늦게까지 도경은 하루 동안 본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최설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도경의 위장 잠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경은 이번에는 VIP 라운지 근처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설인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설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VIP 라운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너무 미지근했었거든요. 이번엔 뜨겁게 해주세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살짝 날카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설인이 한 모금 마시더니 또다시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빨리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커피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커피를 가져왔을 때 설인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로 VIP 라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식이면 다른 백화점으로 가야겠어요. 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향한 설인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설인은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걸 찾고 계세요? 명품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가방 있잖아요.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 아, 네. 이 가방 말씀이신가요? 직원이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거요. 그런데 이거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인이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다시 살펴봤지만 흠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디에 흠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살짝 있잖아요. 설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직원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보여드릴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면 믿음이 안 가네요. 설인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백화점 직원들 수준이 정말. 그 말이 직원에게 들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은 이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마치고 돌아온 설인은 이번에는 화장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샀던 파운데이션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설인의 피부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바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르는 방법이 문제라고요? 제가 화장을 모른다는 뜻인가요?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고객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이런 서비스로는 더 이상 여기서 쇼핑 못 하겠어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서둘러 환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처리했습니다. 도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린의 모습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경은 우연히 서린이 친구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서린아, 요즘 어때? 지우랑은 잘 지내고?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조건은 정말 좋거든. 서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건? 한성백화점 후계자잖아. 돈도 많고 성격도 착하고. 사랑은?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랑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야? 왜? 나쁜 건 아니잖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면 되는 거지. 그래도 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도경은 카페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서린이가 이런 생각인지 알까?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남자들은 원래 순진해.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하고 나면 내가 한성백화점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달라지겠지. 어떻게?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은 정리할 거야. 그리고 VIP 서비스도 내 방식으로 바꾸고. 서린의 목소리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경은 장민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도련님께 말씀드리시죠. 아니야.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지우는 서린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납득시키기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자. 분명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도경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서린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올까요? 도경의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한성백화점에서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도경은 회의실 근처 복도에서 경비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전 11시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대한투자증권의 최서린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서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도경은 자연스럽게 문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한성백화점의 ESG 경영과 상생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린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백화점은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혁신 부분에서는 직원 복지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성백화점은 더욱 인간 중심적인 경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네요.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경은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발표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제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인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한 투자자가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백화점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능한 발표였습니다.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다른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정기적인 면담과 제안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나간 후 설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경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설인입니다. 설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연아. 어떻게 지내? 친구와의 통화인 듯 했습니다. 응, 방금 발표 끝났어. 완전히 속여넘겼어. 설인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 설명회에서 한성백화점 직원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ESG 경영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얘기했거든. 설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야? 당연하지. 그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 그럴듯한 말만 하면 다 믿어. 도경은 화장실 입구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데? 실제로 직원들한테 완전 까칠하게 굴어. 내가 모하임 부리듯이 하는데 뭘. 설인이 계속 웃었습니다. 그래도 곧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거야. 내가 한성백화점 안주인이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 싹 다 정리할 거거든. 진짜? 당연하지. 특히 VIP 서비스 하는 애들 너무 건방져. 내가 좀 혼내줘야겠어. 도경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지우는 몰라. 지우? 그 순진한 애가 뭘 알겠어. 내가 완벽한 며느리인 줄만 알고 있어.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들킬 일 없어. 나 연기 잘하잖아. 지우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 끝이야. 설인이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인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설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성백화점 청소 직원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청소 직원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청소 직원이 설인을 피해 벽 쪽으로 비켜섰는데 그때 청소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직원이 급히 줍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네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실수를 해요? 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세요. VIP들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설인이 한 번 더 핀잔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청소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경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경은 우연히 설인이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백화점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설인아, 지우랑 언제 결혼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곧 프러포즈할 것 같아. 완전 내 손 안에 있어. 설인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지우는 착하고 순진해서 조종하기 쉬워. 조종? 응,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해. 백화점 경영도 나중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설인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은? 뭐, 적당히 하겠지. 중요한 건 한성백화점이야. 그 정도 재산이면 내 미래는 보장되는 거거든.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시대에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경은 장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야, 이제 충분해. 내일 지우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접 보여주는 게 최선이겠어. 말로만 하면 지우가 믿지 않을 테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일 VIP 파티가 있지 않나? 그때가 기회야. 도경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우는 설인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한성백화점 VIP 파티였습니다. 백화점 최상층에서 열리는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도경은 여전히 경비원 차림으로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VIP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고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입장했습니다. 박수철 씨,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더욱 조심해 주세요. 경비팀장이 도경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7시 30분 최설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완벽하게 매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발렛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설인은 미소를 지으며 차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던지듯이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파티장 입구에는 유리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이 다가오자 도경이 자동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의 드레스 자락이 문턱에 살짝 끼었습니다. 어머, 설인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도경이 재빨리 도와주려고 했지만 설인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여는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설인이 경비원인 도경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입구에 있던 다른 VIP 고객들, 직원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근처 직원들과 VIP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네. 설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경비원분께 저렇게 하다니. 사람들이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아직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일해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인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하게 돌아온 지우였습니다. 지우, 언제 왔어? 설인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모두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시선이 경비원에게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의 눈빛에서 아버지를 직감했습니다. 잠깐만. 혹시 지우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인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만 벗었습니다. 그래, 나다. 도경의 목소리가 파티장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백화점의 회장이자 내 아버지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성백화점 회장님이시잖아. 어떻게 된 거죠? 경비원 옷을 입고 계셨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억눌린 표정이 일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관찰 기록과 증언들이 조용히 교차했습니다. VIP 라운지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커피 가지고 온 거. 명품관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흠집 없다고 했는데. 화장품 매장 직원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맞아, 그때 환불하라고. 청소 직원도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도경이 서린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일주일이었다. 서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다. 지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와 서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지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법이다. 도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지. VIP 고객들도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 입구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만이 이 극적인 순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아버지가 하신 말이 사실이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그게... 대답해줘. 직원들한테 정말 그렇게 했어?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VIP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서린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VIP 라운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커피를 3번이나 다시 가져다 드렸는데 실망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명품관 직원도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흠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아무것도... 서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건 서비스가 정말 부족해서... 서린아. 지우가 서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서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도 내 스펙이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세대 수석 졸업, 최연소 투자심사역, 이런 것들 다 좋아했잖아. 지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의 감정은? 사랑은 뭐야? 사랑? 설인이 비웃듯 말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아?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너한테는 완벽한 아내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설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한테는 뭐야? 지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인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한 거야. 한성백화점 같은. 그만해. 지우가 설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 없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내 진심이잖아. 설인이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사실은, 설인아. 이번에는 도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 도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내 모습이 진짜 너야. 오늘 한 말도 진심이고.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취중이든 평상시든 태도가 본심이다. 도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야. 지우가 설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설인이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지우야. 설인이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잖아. 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 적이 있어? 설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설인아, 이제 정말 끝이야. 지우야, 제발.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바보였어. 완벽한 스펙에만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도경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세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파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도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설인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지후와 도경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결국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파티장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아닙니다, 회장님. 한 VIP 고객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경비원으로까지 변장하면서 확인하시다니. 다른 고객들도 동조했습니다. 직원들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겠어요.
도경은 경비원 제복을 입은 채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지우야. 도경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교훈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과 진짜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그날 밤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설인에게 일어난 후폭풍이었습니다. 설인 씨가 갑질했다는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어요. 설인이 다니던 대한투자증권에서는 내부 고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도 사적 심부름시키고 휴일에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완전히 갑질하더라고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설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경과 지우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보자. 도경이 아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현장 공부 말이야. 6개월 동안 우리 백화점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일해보는 거야. 발렛부터 시작해서 보안, 안내, 매장 판매, 물류, VIP 라운지까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지우는 발렛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발렛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날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우천시에는 고객님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드려야 해요. 지우는 직접 우산을 들고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서툴러서 본인이 흠뻑 젖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고객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보안팀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가장 힘들어요. 새벽 3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어머니 유품이거든요. 지후와 직원들은 밤새 백화점을 뒤져서 새벽 5시에야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안내팀에서 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 몇백 번씩 해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한 고객이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안내하는 도중 또 다른 고객이 불렀습니다. 아니, 왜 기다려야 해요? 지우는 감정 노동의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했습니다. 주말 오후 매장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이 옷 다른 사이즈 있어요? 이거랑 어울리는 신발 보여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재고실을 뛰어다니며 상품을 찾고 계산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물류팀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지우는 직접 박스를 나르며 진열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다 이래요. 선배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5번째 달에는 VIP 라운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심함이에요. 저번에 아메리카노를 드셨는데 설탕은 넣지 않으셨죠? 고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하지만 특별 대우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진짜 VIP는 직원을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6개월의 순환 근무가 끝났습니다. 도경이 지우를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어땠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할 때 진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경이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지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 여러분이 있어서 한성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지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진짜 리더 같아 보여요. 직원들의 신뢰를 얻은 지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인간 존중. 이것이 앞으로 한성백화점을 이끌어갈 그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성백화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실무에 전면 복귀한 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지우가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휴양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년 보장 시범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제안 실시간 반영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일주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은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VIP 라운지 직원이 제안한 고객 맞춤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취향을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매장 직원이 제안한 재고, 관리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품절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닌 서포트형 관리자,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우가 관리자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클레임 동행제도 도입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앞장서서 고객 응대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었어요. 도련님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네요. 직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경은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투자업계 신생법인 6개월 만에 폐업. 기사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도경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사 후 독립해서 작은 투자회사를 차렸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경은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경은 백화점을 둘러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1층 아트리움에서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도 들렸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어요. 도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늦게까지 고생하세요. 지후야, 너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요즘 일이 정말 즐거워요. 지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 그게 진짜 경영이야. 도경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서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도경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도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만 품격은 매일의 선택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 도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진짜 품격을 잃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우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백화점의 불빛들이 도심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변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기억으로 남는다. 도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본 것들을, 서린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원들의 상처받은 표정들을, 그리고 지우가 현장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도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야. 서로 존중할 때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지. 창밖에서는 한성백화점의 마지막 직원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고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봐요. 그 모습을 보며 도경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성백화점은 진짜 가족 같은 회사가 되었다고. 도경이 불을 끄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1층 아트리움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고객들의 감사 인사가 이곳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한성백화점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존중.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한성백화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고 내일은 더욱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